짝! 뺨이 짝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짝!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립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납니다. 눈앞이 하얘집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이 뺨을 제 아들이 때렸습니다. 와장창 새벽 5시부터 5시간 동안 준비한 전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호박전, 감자전, 동그랑땡, 생선전. 제 정성이, 제 사랑이 마루 바닥에 흩어집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접시를 쳤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거짓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번진 그 미소를, 울면서도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병원까지 갔어요. 왜 며느리를 괴롭히세요? 나는 괴롭힌 적 없어.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그 순간 짝, 또 뺨을 맞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저는 바닥에 넘어집니다. 흩어진 전 위에 뺨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제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저를 일부러 괴롭혔다는 것을,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증오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들이 당신 말을 안 믿나요?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무시당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명절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한 어머니의 생존기입니다. 이건 며느리의 거짓말과 싸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한 한 할머니,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힌 며느리, 거짓말로 아들을 조종한 며느리, 그리고 결국 드러난 며느리의 충격적인 본색.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아침 새벽 5시. 삐삐삐삐삐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이웃집 불빛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온몸이 피곤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마트에 다녀왔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몇 번이나 쉬어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내일 준비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체크하다 보니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시간 만에 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명절이니까요. 오늘은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욱신욱신 아픕니다. 75세의 나이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지날 때 아들방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액자 속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부엌 불을 켭니다. 철컥. 형광등 불빛이 날카롭게 부엌을 비춥니다. 눈이 부십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젯밤 사온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호박, 감자, 표고버섯, 당근, 애호박,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오징어, 부추,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이 많은 재료를 저 혼자 준비해야 합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 칼을 잡습니다. 먼저 호박전부터 준비해야겠죠. 호박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동그랗게 썹니다. 하나, 둘, 셋, 넷. 20개가 넘게 썰었네요. 손목이 벌써 저립니다. 시계를 봅니다. 5시 20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호박에 소금을 뿌리고 물기를 빼놓습니다. 그 사이 감자를 깎아야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를 썹니다. 손이 시립니다. 찬물에 감자를 계속 담가야 하니까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첫 명절이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명절 준비 같이 할래? 우리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결혼 3년. 단 한 번도 며느리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며느리는 늘 바쁩니다. 늘 할 일이 있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저는 안 바쁜가요? 저는 안 피곤한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건드리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 며느리는 늘 바쁘지. 난 그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싫은 소리 안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 감자채를 다 썰고 이번엔 동그랑땡을 준비합니다. 돼지고기 다진 것과 쇠고기 다진 것을 꺼냅니다. 두부를 으깨고 양파를 다지고 달걀을 풀고 시계를 봅니다. 6시 10분. 이미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 하나 못 부쳤습니다.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호박전을 하나씩 올립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하나, 둘, 셋, 10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뜨겁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네요.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전을 부칩니다. 호박전, 감자전, 표고버섯전, 동그랑땡, 생선전. 시계를 봅니다. 7시 30분.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허리가 아파서 펼 수가 없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손등은 화상으로 쓰라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무를 묻혀야 하고 잡채를 만들어야 하고 하하. 숨이 가빠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서서 버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나를 위해 뭘 해줬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야. 가족을 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다시 전을 부칩니다. 한 장 또 한 장. 시간은 흘러갑니다. 전을 다 부쳤습니다. 접시에 가득 쌓인 전들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허무합니다. 이 많은 전을 과연 다들 맛있게 먹어줄까요? 며느리는 먹어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나물을 무치기 시작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정성껏 무칩니다.
잡채도 만듭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양념을 하고 시계를 봅니다. 10시 30분 5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허리는 거의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다리는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올 시간입니다. 11시 아들과 며느리 도착. 띠리링 띠리링 초인종이 울립니다. 드디어 왔구나. 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휩쌉니다. 5시간 넘게 준비한 보람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제 음식 좋아해 줄까요? 저는 급히 손을 씻습니다. 물로 손을 헹구는데 손이 떨립니다. 손등에 난 화상 자국이 빨갛게 보입니다. 앞치마를 벗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입니다. 5시간 동안 부엌에서 일한 흔적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네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급히 찬물로 얼굴을 씻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며느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으니까요. 며느리는 항상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옵니다. 항상 예쁜 옷을 입고 옵니다.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늙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후, 후. 그리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어서 와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아들을 안으려고 팔을 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들어섭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검은색 명품 선글라스네요. 샤넬인가요? 저는 그런 명품은 평생 써본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버버리인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도 들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인가요?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습니다. 왜 벗지 않는 걸까요? 저와 눈을 마주치기 싫은 걸까요? 며느리야 어서 와. 제가 며느리에게 인사합니다. 며느리가 제 쪽을 봅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빛이 느껴집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확 풍깁니다. 강렬한 향수 냄새입니다. 고급스러운 냄새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강합니다. 코가 찡합니다.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힐을 신고 10cm는 좋게 될 것 같은 높은 하이힐입니다. 그 하이힐로 제 마루를 걸어갑니다. 딱딱딱딱.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제가 아침에 걸레질한 마루입니다. 무릎 꿇고 손으로 닦은 마루입니다. 그 마루에 신발 자국이 납니다. 며느리야 신발 좀. 제가 다시 말하려는데 며느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거실로 걸어갑니다. 아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좀 피곤해서. 괜찮아 들어와. 저는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응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들이 몸을 뗍니다.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갑니다. 며느리는 이미 소파에 털썩 앉아 있습니다. 소파가 푹 꺼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쓴 소파입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 위에 던집니다. 쾅!
핸드백이 소파 위에 놓인 방석을 때립니다. 방석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손수 만든 방석입니다.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최신형 아이폰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리며 뭔가를 봅니다. 그러다 킥킥 웃습니다. 제가 며느리 옆에 서 있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합니다. 며느리야. 제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며느리야, 차 마실래? 이번엔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 평가하는 시선, 판단하는 시선, 마치 물건을 보듯 저를 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네. 한 글자. 그게 며느리의 대답 전부입니다. 감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는 대답입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옵니다. 엄마 저도 차 마실게요. 응 그래. 저는 부엌으로 갑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나 좀 추워. 난방 좀 더 올려줘. 응 알았어.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추워요? 지금 난방을 22도로 해놨는데요. 충분히 따뜻한데요. 오히려 저는 더워서 힘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며느리가 춥다고 하니 아들이 난방을 더 올립니다. 제가 전기세를 내는데 며느리 한마디에 난방을 더 올립니다. 찻잔을 꺼냅니다. 서랍을 엽니다. 여러 개의 찻잔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찻잔을 꺼냅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찻잔입니다. 50년 넘은 찻잔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고급 찻잔입니다. 이 찻잔은 특별한 날에만 씁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왔으니까요. 찻잔을 깨끗한 행주로 꼼꼼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서 차를 따릅니다. 제가 아침에 끓인 차입니다. 대추와 생강을 넣어 끓인 차입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긴장해서 떨립니다. 찬물이 찻잔 밖으로 조금 넘칩니다. 아차. 재빨리 행주로 닦습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쟁반에 찻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가도 준비합니다. 어제 사온 떡입니다. 송편과 인절미입니다. 과일도 준비합니다. 사과와 배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아들이 맛있다고 할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갑니다.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쟁반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기 차 마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예의 바르게 키웠어. 며느리 앞 테이블에도 찻잔을 놓습니다. 조심스럽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놓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 질문을 못 들은 것처럼, 아니 들었지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합니다.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 그렇구나. 저는 억지로 웃습니다. 입꼬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떡이랑 과일도 준비했어. 먹어. 우와,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기뻐합니다. 송편을 하나 집어먹습니다. 맛있어요. 며느리도 먹어봐.
제가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깐 떡을 봅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흥.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떡을 집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제가 권한 음식을 무시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며느리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 옆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핸드백을 옆자리에 놓습니다. 제가 앉으려던 바로 그 자리에 저는 멈칫합니다. 며느리야, 제가 여기 앉으려고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제가 옆에 앉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자리로 갑니다. 며느리 맞은편 자리로 갑니다. 먼 자리입니다. 며느리와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아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좀 피곤해서. 괜찮아. 점심 준비. 오늘 많이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진짜요? 뭐 만드셨어요? 호박전이랑 감자전이랑 동그랑땡이랑 생선전도 부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고 잡채도 만들었고 갈비찜도 했어. 우와 대박. 엄마 언제 다 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새벽부터요? 몇 시부터요? 5시부터. 5시요? 엄마 그럼 몇 시간이나 하신 거예요? 한 5시간?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입을 엽니다. 5시간씩이나 걸려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봅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배달시키면 되는데.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이 더 맛있잖아. 글쎄요. 저는 배달 음식이 더 맛있던데. 며느리가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받습니다. 아니야,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고마워 아들아. 점심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냅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동그랑땡, 생선전, 나물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잡채, 갈비찜, 밥을 푸고 국을 데웁니다. 상이 가득 찹니다. 과연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줄까요? 불안합니다. 식사 시간. 다 됐어. 이리 와서 먹자. 제가 거실로 나가 말합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네, 엄마. 하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보, 일어나. 밥 먹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피곤해. 좀 쉬다 먹으면 안 돼?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 엄마가 준비하셨잖아. 가서 먹자. 아들이 며느리를 재촉합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쉽니다. 휴.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처럼 식탁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들이 먼저 상을 봅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우와,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진짜 최고예요. 괜찮아 보여? 최고죠? 저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아들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는 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없습니다. 무표정입니다. 감탄도 없고 미소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며느리야, 괜찮아 보여?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저를 봅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급히 말합니다. 엄마, 우리 빨리 먹어요. 그래, 먹자. 세 사람이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듭니다. 아들이 호박전을 집어먹습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역시 엄마 솜씨.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거 완전 최고예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이래서 내가 하는 거야.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며느리도 먹어봐. 제가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상을 바라만 봅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찾는 것처럼. 며느리야. 아들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젓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호박전을 집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며느리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씹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눈썹을 찌푸립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며느리가 전을 내려놓습니다. 집어 올렸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입만 먹고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맛이 어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휴지로 입을 닦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마치 입안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대답합니다. 너무 기름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릅니다. 기름져? 네, 너무 기름기가 많아요. 느끼해요. 아, 그래? 미안해. 다음엔 기름을 좀 덜 쓸게. 저는 급히 사과합니다. 그럼 나물 먹어봐. 나물은 기름기가 없잖아. 며느리가 시금치 나물을 집습니다. 한 젓가락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것도 너무 짜요. 며느리의 말에 제 손이 떨립니다. 짜? 네, 너무 간이 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짜다고? 그럼 잡채는 어때? 잡채는 달콤하잖아. 며느리가 잡채를 집습니다. 한 젓가락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뭐가? 너무 달아요. 그리고 당면이 너무 불었어요. 질척질척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됩니다. 제 가슴을 찌릅니다. 도려냅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들이 급히 며느리를 말립니다.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낍니다. 흥? 정성? 정성이면 다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와이프? 아들이 며느리를 다시 부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다들 건강 챙긴다고 저염식 저지방식 하는데. 며느리야, 괜찮아. 맛이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싫지 않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5시간 동안 만든 음식이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다니. 아들은 계속 먹습니다. 엄마, 저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위로하듯 말합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기름지다 짜다 달다 불었다. 며느리는 몇 젓가락 더 먹어봅니다. 갈비찜을 집습니다. 한 점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도 양념이 너무 강해요. 며느리가 또 지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가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저는 요즘 음식을 좋아해요. 깔끔하고 담백한 거. 깔끔하고 담백한 거. 그럼 제 음식은 지저분하고 느끼하다는 건가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입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납니다. 배불러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벌써? 네, 저 이제 못 먹겠어요. 며느리가 일어섭니다. 저 소파에 가서 좀 쉴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소파로 갑니다. 며느리의 접시를 봅니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호박전 한 입,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잡채 한 젓가락, 갈비찜 한 점. 그게 전부입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며 킥킥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먹을게요.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위로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 안쓰럽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먹고 있으니까요. 식사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비참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이게 명절인가요? 이게 가족의 의미인가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회상 쌓인 상처들, 며느리의 무심함이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작년 여름 에어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날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안 켜세요? 에어컨 고장 났어. 수리 맡겼는데 아직 안 왔어. 사실 에어컨이 고장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해서 망설였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30만 원은 큰 돈이니까요. 그럼 빨리 새로 사세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 아유, 답답해. 우리 집 가요, 여보. 여기 너무 더워서 못 있겠어요. 며느리는 결국 30분도 안 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나갔죠. 저는 혼자 선풍기 바람을 쐬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에어컨을 새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반대했죠. 어머니 혼자 사는데 뭐하러 비싼 에어컨을 사요? 선풍기면 충분하잖아요. 결국 에어컨은 사지 못했습니다. 그 여름을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겨울 보일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이 안 됐죠. 너무 추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보일러가 고장났어. 너무 추워서. 엄마,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보일러 수리비 좀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아들아. 하지만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수리비 너무 비싸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어머니가 좀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아껴가며 사는데 결국 제 연금에서 수리비를 냈습니다. 그 달은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 사건. 작년 제 생일 아들이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였죠.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며느리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선물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고마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선물은 남편이 산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금전적 도움.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결혼 자금 3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차 살 때 2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머니가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더 달라고. 제가 이미 1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더 달라고. 미안한데 엄마는 이제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 돈이 있을 때만 나를 필요로 했구나. 돈이 없으니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오후 3시 그들이 떠난 후, 오후 3시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와이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며느리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엄마. 다음에 봬요. 문이 닫힙니다. 쾅. 그리고 정막.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나물, 잡채, 5시간 넘게 매달려 만든 음식들. 손이 화상 입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만든 음식들. 그런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지다고 짜다고 달다고 한 젓가락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내 정성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거실을 둘러봅니다. 아들이 앉았던 소파,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던 소파,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명절인데 혼자입니다. 가족이 다녀갔는데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함께 있을 때 느낀 거리감 때문일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때문일 겁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일 겁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정리해야겠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접시들을 집어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 음식들 앞으로 일주일은 먹어야겠네요. 혼자서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볼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보면 더 외로워지니까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갑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명절 잘 보냈어요? 나 최 여사예요. 이웃 최 여사입니다. 저와 오랜 친구죠. 네, 잘 보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 여사가 눈치챕니다. 어머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우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집에 있어요? 내가 갈게요. 아니, 괜찮다니까. 아유, 말 말아요. 10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눈물을 닦습니다. 최 여사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띠리링. 문을 엽니다. 최 여사가 서 있습니다. 어머, 안색이 왜 그래요? 많이 울었네. 괜찮아요. 괜찮긴요. 들어가요. 최 여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본 최 여사가 놀랍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거의 안 먹고 갔네요. 그랬구나.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습니다. 많이 속상했겠어요. 너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터집니다. 여사님,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정성껏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한 젓가락 먹고 기름지다고 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 그리고 거의 안 먹고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최 여사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네, 너무너무 외로워요. 명절인데 가족이 다녀갔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요. 최 여사가 제 등을 토닥입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 최 여사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먹어요. 혼자 먹지 말고. 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우리 같이 이 음식 먹어요. 당신이 정성껏 만든 거잖아요. 최 여사가 음식을 꺼냅니다. 그리고 상을 차립니다. 자, 같이 먹어요. 저는 최 여사와 함께 앉습니다. 이 호박전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최 여사가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이 나물도 간이 딱 맞네요. 며느리가 짜다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딱 맞는 간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잡채도 정말 맛있어요. 당면이 불었다고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는데요? 최 여사는 계속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내 요리가 맛없는 게 아니었구나. 며느리가 그냥 나를 싫어했던 거구나. 최 여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명절 같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시간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엄마 와이프가 울었어요. 네. 명절날 엄마가 와이프한테 심하게 대했다고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대요.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라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엄마 와이프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며느리가 내 음식을 무시했어. 엄마,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까지 갔어요. 왜 며느리를 괴롭히세요? 나는 괴롭힌 적 없어. 엄마, 그때 짝 아들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납니다. 뺨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픕니다. 아들아, 엄마 며느리 좀 그만 괴롭혀요. 제발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정말 괴롭힌 적 없어. 새벽부터 준비했어. 정성껏 만들었어. 그런데 며느리가 한 젓가락 먹고 기름지다고 짜다고 그랬어. 엄마, 그만해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뺨을 만집니다. 아직 뜨겁습니다. 아들이 나를 때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구나. 며느리가 아들을 흔들었구나.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 때문에. 한 달 후 두 번째 폭력. 한 달 후 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올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몇 개는 부쳤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어머니, 오늘은 음식 준비 안 하셨네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그럼 외식하죠.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먹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끌고 나가려 합니다. 잠깐만, 저는 부쳤어. 이거라도 먹고 가. 제가 간신히 부친 전을 내밉니다. 며느리가 전을 봅니다. 그리고 확 손으로 접시를 쳤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전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이런 거 먹으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려요. 뭐라고? 맨날 맛없는 음식만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강요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짓 눈물. 와이프, 아들이 며느리를 안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봅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또 거짓말이에요. 와이프가 우는데도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눈을 봐. 웃고 있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짝! 또 뺨을 맞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저는 바닥에 넘어집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 위에. 다시는 와이프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흩어진 전을 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부친 전, 제 정성, 제 사랑, 모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뺨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최 여사가 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뺨이 왜 이래요? 최 여사가 제 뺨을 보고 놀랍니다. 붓고 빨갛고 멍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때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최 여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폭력, 차례상이 엎어진 일, 모든 것을. 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너무 힘들었겠어요. 너무. 여사님, 나는 정말 며느리를 괴롭힌 적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어요.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들은 내 말을 안 믿어요. 며느리가 너무 교활한 거예요. 거짓 눈물로 아들을 흔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 여사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사님. 그 후로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짓 눈물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1년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들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엄마,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가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최 여사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일인데? 와이프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앞에서, 차 안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을 폈어요. 결혼 1년 차부터 계속. 뭐라고? 그 남자는 와이프 회사 상사래요. 부장이래요. 유부남이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남자 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증거를 모아뒀다고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했어요. 탐정도 고용했고요. 그랬더니 진짜였어요, 엄마.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부터 계속 만나왔대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여자였다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제 통장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가 제 돈을 빼갔어요. 얼마나? 2억이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억을 빼갔어요. 제가 모은 돈 전부요. 엄마가 주신 돈도 있었고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전부 빼갔어요. 저는 그 통장 내역서를 봤습니다. 수십 번의 출금 기록, 몇백만 원씩 빼간 흔적. 이건 사기잖아. 횡령이잖아. 맞아요, 엄마.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내 와이프는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사기죄 횡령죄로.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더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와이프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안 갚았대요. 신용카드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억 5천만 원. 네, 엄마. 저는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아들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밝혀진 건데요. 와이프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사기를 쳤대요. 다른 남자한테. 그 남자도 똑같이 당했대요. 돈 빼가고 바람 피우고 그러다 이혼하고 그 남자는 지금 빚더미에 앉았대요. 며느리가 그런 여자였다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뭔데? 명절 때 엄마가 준비한 음식 있잖아요. 와이프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내 와이프가 저한테 말했대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와이프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무슨 진실? 명절날 와이프가 일부러 엄마를 무시했대요. 음식을 먹지 않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저한테는 반대로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더 말해줬어요. 와이프가 평소에 엄마 욕을 했대요. 늙은이 꼴도 보기 싫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유산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에어컨 사건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에어컨 사드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대요.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었대요. 보일러 사건도요. 와이프가 엄마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돈 아껴 쓰라고. 그것도 일부러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래요. 생일 선물도요. 제가 엄마 생일 선물 준비했는데 와이프가 일부러 무시한 거래요. 시어머니 밉다고. 아들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일부러 거짓말로 아들을 흔든 거였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엄마를 때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봤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 여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일어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혼할 거지? 네, 이미 소송 들어갔어요. 와이프는 재판받을 거예요. 사기죄 횡령죄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말하길 어렵대요. 이미 다 써버렸대요. 그 남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텔비 쓰고 해외여행 가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거짓 눈물을 흘렸잖아.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연기였어요. 와이프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저를 이용만 한 거예요. 아들이 또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손을 댔어요. 뺨을 때렸어요. 이 손으로 엄마를. 아들이 자기 손을 때렸습니다. 그만해.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아들아. 엄마, 넌 잘못했어. 나를 때린 것도 내 말을 안 믿은 것도 며느리 편만 든 것도 전부 잘못이야.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넌 속은 거야. 며느리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공격했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 뺨을 때린 것보다 내 말을 안 믿은 게 더 아팠어. 내가 며느리 편만 든 게 더 아팠어. 네 엄마.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정말요? 응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도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며느리의 체포. 그 후 며칠 뒤 최 여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집에 왔대요. 당신 아들 집에. 뭐라고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짐 가지러 왔는데 난리를 치고 있대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와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고함 소리. 당신이 날 신고해. 당신이 감히 날.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왔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오셨으면 잘 됐네요. 할 말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 망쳤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1억이나. 그 돈 제가 다 썼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리고요, 어머니 진짜 짜증났거든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놓고 먹으라고 하고. 맛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가 불쌍한 척하는 거 정말 역겨웠어요. 늙은이가 왜 혼자 사세요? 양로원 가시지. 며느리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머니 아들이 엄마 때린 거 재밌었어요. 제가 거짓말 좀 했더니 바로 믿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뺨 때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순간 최 여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며느리가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인간? 인간 맞아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괴롭히는 건 덤이었고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 사기죄 횡령죄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체포? 네, 따라오셔야겠습니다. 며느리가 싫어. 나 안 가. 나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경찰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을. 아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최 여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네,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재판과 진실의 승리. 그 후 며느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통장 내역, 사진들,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일부러 명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그 증언을 듣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도 증언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고,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돈을 빼앗겼다고. 그 남자의 상사 부인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유혹했다고,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모든 증거와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합쳐서 징역 5년형에 처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5년이나요? 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벌에 처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네, 이제 끝났네요. 며느리가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며느리가 감옥에 있으니까요. 아들은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저한테 주신 돈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엄마 받아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 제 건강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괜찮아. 최 여사랑 자주 만나고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렇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없으니까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와 함께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전 몇 개와 나물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간씩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만 요리했습니다. 손이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최 여사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식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잘 보내고 있어.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 괜찮아. 최 여사랑 함께 있어. 너는 푹 쉬어. 알겠어요, 엄마.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안 오나요? 네, 안 온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 말에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많이 강해지셨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안 온다고 하면 눈물 흘렸을 텐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들이 저를 때린 그 순간,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공격한 그 순간,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최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5시간 동안 전을 부치지 않습니다. 최 여사와 간단하게 먹거나 혼자 편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 눈물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며느리가 진실을 계속 숨겼다면 어땠을까? 만약 며느리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들에게 미움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거짓말쟁이 시어머니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일부러 저를 괴롭힌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는 무고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당신의 말을 안 믿나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시당한 적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힘 빼지 마세요. 당신의 정성은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사랑은 값진 것이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 그 음식 속에는 당신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성은 값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느끼는 억울함, 저도 다 겪었습니다. 저도 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며느리와의 갈등, 가족과의 문제, 명절의 고통,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성은 값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